유럽 쪽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 수주가 나오면 이제는 주인공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한화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데, 한화 시스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의 핵심 파트너사로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좀 장이 개장해서 저도 좀 많이 어색한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어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이후에 종전선언은 대체 언제 하느냐 라던가 여러 가지 중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는 놈들만 간다.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최근에 떠오른 비만 치료제 정도가 있을 텐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화그룹이, 그리고 정확히는 한화 시스템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화 방산, 유럽 쪽 수주를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한화 방산의 새로운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기업 한 주라도 사두세요 라고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오늘의 대박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내외 상황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사우디 35억 달러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주말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높이겠다, 요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역시나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이게 일본해냐 동해냐 이렇게 이제 표기 에 대한 이제 국가적인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시기적으로요, 사우디 쪽에 무기를 팔았다는 건 사우디가 미국한테 돈을 벌어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미국이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돈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에 상응하는 명칭으로서 트럼프한테 돈을 주면 이런 것들도 해주는구나 라는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결국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껴서 뭐 이란이 끼내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쪽한테 무기를 제공하면서 사우디한테 돈을 받으면서 상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제 사우디한테 선물을 준 거죠.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공식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 방산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 예산안이 확정이 됐는데 국방 예산이 13%가 늘어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1조 달러가 됐습니다. 자, 1조 달러는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조 4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왜 천조국이냐? 국방 예산에 1,000조를 써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1조 4천억, 1,400조 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그 당시도 국방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쓴다 했었는데 트럼프 들어서 굉장히 이 국방 예산이 늘어났다. 자, 그리고 국경 안보 부분이 새롭게 어마무시한 규모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국경 안보다라고 하면 캐나다, 멕시코 이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이쪽에서 딴 마음을 못 먹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정확히는 여러분들 이 국방 예산안 안에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R&D 예산이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전쟁 광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래도 좀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우리가 좀 내면까지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만 보고 우리가 너무 여기 매몰돼 있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8월이 아니죠. 8일 9일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미중 협상 관련 내용인가
했는데 무역은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관세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 확률이 굉장히 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광물 협정을 체결을 시키면서 이제 재건 펀드를 아마 구성해 슬슬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종전이 선언이 돼야 재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자, 이 발표를 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2026년에 월드컵이 열리죠. 근데 이 월드컵이 북중미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열리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그래 뭐 이러면서 러시아가 G8에 있었다면 지금 G7이잖아요. G7이었는데 그때 오바마가 러시아를 배제시키지 않았다면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인정을 해줬다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쫌생이 짓은 안 했을 거다. 자, 이건 잘못된 거다. 강자는 강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치켜 세우면서 중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을 좀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사우디가 결국은 미국한테 돈을 줬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광물을 주거든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사우디한테는 요 페르시아 마늘, 아라비아 마늘을 바꿔준다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도 러시아를 좀 치켜 세워주면서 러시아가 절대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재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를 그냥 G7에 편입시키자라는 뭐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G7이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들의 짱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부분별하게 일으키지 못하는 그 위치에 아예 그냥 올려버리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국들의 특히나 지금 안보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겠다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거든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뭐 중국이 만약에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한다 해봅시다. 땅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옆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국경을 단단하게 다져야죠. 자,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침공을 한대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북한을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 중국이 북한까지만 점령을 하겠습니까?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38선을 또 공고하게 다져야 되잖아요. 자, 이런 생각들이 유럽 쪽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럽 쪽에 관세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자, 유럽 쪽에 트럼프가 나토 가입 유무 때문에 나토 탈퇴한다. 나토 우리한테 돈 줘라. 나토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기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 자체가 미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유럽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적인 어쨌든 트렌드 자체가 군사 위성망, 레이저 이런 식으로 아예 전쟁을 하지 않게 전쟁을 억제시키는, 전쟁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 장비 위주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경이 맞붙어 있다면 그건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면 그리고 국경을 실시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F-35 요 전투기 요거 도입하는 걸 재검토를 좀 하겠다. 너무 비싸기만 하다. 그리고 사실 요거보다는 이제는 드론으로 가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드론도 미국 거거든요. 그리고 인공위성도 테슬라의 스타링크처럼 미국 기업들 나사 러시아 걸 쓸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 불매운동을 했는데 자,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 원톱 투톱인데 요거를 좀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랑 함께 하는 게 좋을까? 자,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돈 많이 써야 돼. 그리고 돈을 많이 써야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유럽 나라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발칸반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국경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자주포를 전차를 수입을 한 거고. 자, 이제는 뭐 인접해 있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좀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GDP의 3%까지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한도를 풀어서 확실하게 재무장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나선 곳이 있으니 우리나라 방산 입장에서 너무나도 땡큐.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서 제공만 해주면 언제든지 수주를 딸 수 있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향후 그리고 앞으로 미래 기술 쪽은 결국은 우주 항공 그리고 드론 쪽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은 이 F-35를 대체하기 위한 뭐 보라매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엔진 한국산 엔진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드론에 대항하는, 방어하는, 그리고 드론 사업에도 이제 한화가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굳이 분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분사를 하면서 이제 항공 엔진을 만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하게 항공 엔진 쪽으로 빠지고, 하나 시스템 같은 쪽은 이런 레이저 장비 쪽으로 굳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한화라는 그룹 자체에 상속 관련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분명히 다른 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주 항공 쪽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내지는 뭐 위성망을 공급을 하는 이런 쪽 이제 하나 시스템이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엔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뭐 미사일, 무기 이런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좀 담당을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KF-21이라고 하는 보라매 사업에 이 한화 시스템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고요. 자, 공대공 표적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 탐지 및 추적, 자, 그리고 주야간 공중 지상 표적 탐지 및 추적을 하나 시스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보라매 사업은 한화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 그리고 주가 상승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레이저 관련된 부분에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이제 관련된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만 뭐 K9 자주포 수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부가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과 그리고 기술력이 더해져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던 거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 쪽에 들어오는 수급세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화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카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뭐 이런 기업들도 함께 지금 유럽 쪽 방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많이 맞추고 결국 원하는 만큼 제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유럽 쪽도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ESA 준회원국으로 좀 가입을 해줘라 라는 의견이 왔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있는 우주항공청, 유럽 우주항공청이 바로 ESA고요. 나사가 이제 NASA죠. 그래서 캐나다도 이 ESA의 준회원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그리고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탈피를 하는, 러시아로부터 좀 탈피를 하는 우주 항공의 하나의 동맹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반미국, 반러시아 우주 항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딱 맞는 항공 제품을 KF 요 보라매가 나오게 된다면 유럽 쪽에 수출하는 또 활로가 열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요 방산 기업인데요. 요 기업과 함께 방사청이 가치 축적 합의서로 첫 체결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10,000,000 이상의 군수품을 살 때 기술 이전이나 군수 지원을 받아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외국에서
$10,000만 이상의 수주가 들어올 예정이다. 왜냐? 이걸 하려고 맺은 거겠죠. 자, 수주가 들어오면 이건 뭐다? 돈을 기술 이전이나 군수 지원으로 받아낼 수가 있다. 자, 근데 물론 이거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쪽 군사 기업들과 우리나라 방사청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제 우리나라 간의 그 관계가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항공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박주는 바로 이 우주 항공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기술 뭐냐? 바로 이 전자광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광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현미경이라든지 내지는 망원경이라든지 더 이제 잘 보이게 확대하는 걸 우리가 광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걸 전자까지 도입을 시키면서 요렇게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아니면 전투기에서 내려다보는 요런 부품을 우리는 이제 전자광학이다라고 좀 부릅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요 전자광학 분야를 가지고 유럽 쪽 수주 전쟁에 나섰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한화 시스템이 이 전자광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자광학으로 굉장히 많은 우주항공의 수주를 따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요 한화 시스템에 독점 공급한 기업이 바로 오늘의 대박주입니다. 당연하게도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이제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사면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면, 지금 어쨌든 한화 시스템이 이 전자광학 관련된 분야를 본인들도 직접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품을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화가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사면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H사라고는 돼 있는데 결국 광학 장치를 이용하는 뭐 현대로템도 안 하고요. 뭐 한국항공우주 여기는 한국이라고 하면 H지만 어쨌든 카이라고 하는 영어 명칭이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이 굉장히 유력한 공급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광학 장치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 사면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납품하는 핵심 부품 독점 공급으로 이 전자광학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무인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자광학 장비용 모터 및 제어기 등 쭉쭉쭉 가서 뭘 하느냐. 대북 감시,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국경 감시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드론에 들어가는 정찰 드론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공기라든지 드론에서 뭘 한다? 정찰하는 요 광학 카메라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뭘 만든다 그랬죠? 항공모함. 항공기가 탑재된 모함을 이제 항공모함이라 하는데 이 항공모함 개발 속도는 너무 늦어지니까, 그리고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 선박의 기술력은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선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 보라매가 개발 중입니다만, 자, 그러니까 선박을 만들고 그러면 일단은 드론을 하자. 드론을 탑재시키자. 자, 그게 바로 드론 모함입니다. 자, 그래서 드론 모함,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드론에도 당연히 무기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항공모함 아래에 이 잠수함을 통해서 유도탄 고속함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속함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래에 이렇게 우리가 잠수함 타면 잠수함에서 이제 또 SLBM이라고 해가지고 또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저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밑에 이제 해저를 레이더로 이렇게 쭉쭉쭉쭉 지상 파악을 하는, 지형 파악을 하는 그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서 대드론, 그리고 정찰하는 거 오히려 이제 정찰이 당하는 입장이면 그걸 또 막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또 현대전의 전쟁의 분수령은 드론에서 갈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었던 유럽이기 때문에 이 드론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은 드론 수출은 제가 솔직하게 우리나라 거보다 미국 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대드론 무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앞설 수가 있다. 레이저 분야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추적 장치, 움직이면 확대만 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야죠. 그래서 쫓아가는 추적 장치, 그리고 표적 획득 지시 장비, 여기를 쏴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런 장비 쪽에 사면에 전자광학 장치가 공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번에 공개된 수주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전자광학 장치를 공급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에 이걸 왜 받았을까? 결국은 샘플이라도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 샘플을 유럽 쪽에 공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 수주가 나오면 이제는 주인공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한화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데, 한화 시스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의 핵심 파트너사로서 사면이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흐름 자체가 결국은 요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면에 이제 자체적인 특성이 좀 있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물량이라든지 자, 요 날이죠. 요 날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날의 거래 대금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간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결국은 물량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요 물량을 이제 소화가 됐다. 그럼 이건 물량 떠넘기기 아니냐,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미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주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상승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결국은 돌파 시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 소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정도 일정이고 그리고 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다음 상승 때는 정말로 전고점인 23,100원을 향해서 돌파 시도하는 이제 진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요, 완전하게 엘리어트 3파동의 1파, 2파, 3파의 흐름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 라인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라인을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16,000원 요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매도가라기보다는 돌파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상방으로 7% 정도 열려져 있고요. 좀 조심스러우실 분은 돌파 이후에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자, 대신에 난 지금부터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돌파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은 축소해서 우리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요, 일단 현재 주가에서 16,000원 아래까지가 1차 매수선이 될 거고, 자, 그리고 16,000원을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서 물량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파는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가가 16,000원을 넘은 날 시간외에서 사시던가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서 잡던가, 이런 흐름으로 좀 사면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면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요 구간만 뚫어주게 된다면, 신고가의 영역만 진입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매물대도 없고요. 자, 더 이상의 저항 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간에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쭉쭉쭉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매물대가 없어서예요. 요거는 또 적절한 비유가 아니긴 합니다만, 정태주긴 합니다만, 오리엔트 전공이 요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신고가이기 때문이에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냥 사면 올라가요. 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런 흐름이 사면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고, 뭐 금리 인하라든지 내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방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면 코멘트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7624번에 5432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요,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공부방 2번 방에 먼저 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하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2번 방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계셨다가 링크 받으셔서 1번 방으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사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가 쭉쭉쭉 중요한 위치에 이 라인 소화 중에 있습니다. 이 라인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면이란 종목을 그냥 이런 종목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하고 말면 괜찮은데, 이거를 실제로 매매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 아니면 난 할 건데 어떻게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 너무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와 계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제가 다른 문자를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워낙에 스팸 문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스팸이랑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댓글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